이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 공급가액이 있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업자는 이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그 경우에도 작성을 해야 되지만 임대 보증금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 전세 있고 월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없고 전체 금액이 다 임대 보증금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명세서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부동산 임대 영역의 과세 표준은 방금 전에 보신 간주 임대료뿐만 아니라 원래 부동산 임대에 대한 임대료 부분 월세 월 얼마랄지 이런 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임대료를 연 단위로 정해도 월 단위로 쪼개서 월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하고 그 구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그리고 임대료로 보는 간주 임대료, 간주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사실은 아니지만 임대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의 일부분을 임대료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주 공급 보셨죠? 간주 공급. 사실은 공급이 아닌데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는 것처럼 말 그대로 간주 임대료 역시도 임대료는 아닌데 보증금이니까 보증금 다시 나중에 돌려받을 거잖아요. 근데 임대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줄 건데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비 수입이 있는데 이 관리비 수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는 해당 과세 기간에 받기로 한 임대료를 과세 표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에서는 이 과세 기간이 쭉 흐름이 있으면 이 흐름에 임대료를 받기로 한 기준이 뭐 연 단위로 할지 뭐 1년, 2년 이렇게 받기로 한 경우에도 과세 표준 단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2년 계약을 24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과세 기간이 3개월이면 과세 기간 3개월만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연 단위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받은 시점에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연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월 단위로 쪼갠 금액을 그 과세 기간이 몇 달이냐로 나눠서 이 과세 표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로 보겠다는 건데 어떤 거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에 대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특이하게 보증금 얼마에 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보증금에 해당되는 보증금의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기한에 대한 이익. 그 기한에 대한 이익이라는 것은 그 돈을 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기한에 대한 이익이 되겠죠. 그걸 간주 임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금.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지만 전세금은 전체 금액을 전세로 한다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의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대 보증금 곱하기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이유는 적수로 만든 거예요. 적수라는 것은 그 매일매일의 누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었으면 1억이 90일이다라고 한다면 90 곱하기 1억, 91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수로 곱해주느냐. 그리고 나중에
365나 366분의 1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나누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정기예금 이자율 자체가 연 이자율이에요. 여기 이자율이라는 것은 연 이자율이에요. 연 이자율. 연 이자율이기 때문에 여기 과세기간의 일수를 더해주면 곱하고 나눠줘서 연평균, 그러니까 연평균 이자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자율 자체가 현재 있는 1.8%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에요. 연 이자율이다 보니까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그냥 과세기간의 일수 뭐 할 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전세 임대보증금에다가 그 기간에 이자율 곱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기간의 이자율이라는 것은 연 이자율로 구해진 것밖에 없어요. 기간의 이자율을 그때마다 너 8매치부터 8매치까지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 이자율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연 이자율을 맞추기 위해서 적수를 구한 다음에 이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365나 366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관리비 수입이 있는데 이 관리비 수입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느냐? 관리비 수입 자체가 관리비를 받는 게 통상적으로 그냥 어떤 이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이 통상적으로 관리할 때 임대료 외에 관리비 얼마씩 받는다라고 한다면 관리비 수입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관리비를 그런 게 아니라 실비로 그 한 달 매달 따져가지고 실비 정도로 해가지고 뭐 공통 수도비는 얼마 발생했고 공통 전기료 얼마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따져서 그냥 임대인이 그 해당되는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형식이라면 관리비를 수입으로 별도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냥 예수금을 잡았다가 납부하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관리비 수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얼마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자기 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리비 수입과 더불어서 관리비 비용 역시도 관리비를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관리비를 수입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실비 정도로 그냥 다른 거 나와가지고 공통 부분을 나눠서 한 집당 얼마로 나눠가지고 그대로 납부한다라고 해서 수입으로 잡지 않으면서 자기가 관리비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수입으로 잡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수입으로 하면서 비용을 잡으면 상관없는데 수입으로 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이 거래하는 이 임대사업자의 장부를 한번 봐보시면 관리비 수입이 잡혀 있으면 비용 처리하시면 관리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관리비를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관리비 수입을 우리의 수입으로 임대사업자의 수입을 잡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납부하는 정도. 예수했다가 관리비를 임차인한테 예수했다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하나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사례를 보면서 직접 입력함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편의상 주어진 거니까 참고하시고 계약 내용을 보시면 101호와 102호가 있어요. 101호와 102호에 이런 계약 내용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있다. 그리고 관리비 얼마 있다. 라는 걸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속명서 1에 세 번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가 있는데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는 이 작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전에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서 같이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송돼야지 이 세무당국에서도
이런 부동산 임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거라 반드시 이 임대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예제에는 지금 뭐 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 편의상 앞에 뭐 일기 했던 내용이 앞에 중복되니까 우리 2기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예정으로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런 임대 내역을 한번 입력해 두시면 여기 상단에 있는 2월 받기로 해서 2월 받기 누르시면 전체 그 전에 입력했던 내역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2월 받기를 나중에 이제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에 가서 같은 기 2기 확정해 가가지고 한번 불러오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뭐 코드 있고 뭐 근데 여기 이제 코드는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 코드를 F2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 골라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입력 그냥 해봅시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아마 거래처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입력해서 합시다. 첫 번째 101호는 건설 주식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주식회사에서 입력하시고 동은 없고 동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1동이라 하고 층수는 1층 101호니까 1층이고 1015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번호 입력하시고 예. 이 사업자 등록번호 구성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앞에는 관할 세무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낸 관할 세무서 세무서 코드고 중간에는 업종 코드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네 자리는 관리번호 순서고 마지막 한 자리가 전체적인 이 번호를 관리하는 관리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번호가 전체 번호에 대한 이 코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7.62 제곱미터, 17.62 제곱미터고, 그다음에 6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군요. 6기만 들어가고 17.62가 아니라 1600인가요? 점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1622인가 없습니다. 1722 17,622 제곱미터고 용도는 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시고 임대 기간이 2019년 04월 21일에서 2021년 04월 20일까지 2년 계약한 거고 보증금 얼마였죠? 보증금 500에 월세가 25만 원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석 달이니까 당해 과세 기간은 25만 원 곱하기 3 해가지고 75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 102호 거래 102호 내역 보니까 102호는 엔터고 거래처 명은 엔터. 그다음에 1동이고 층수는 1층 그리고 102호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제곱미터. 아무래도 저기 여기가 17,000이 아니라 17.62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하고 월세 대비해서 보니까 이게 보증금 1,000에 73만 원이 50제곱미터니까 여기는 17.6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캡처 화면에서 17점을 쉼표로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5천에 25만 원하고 여기는 50제곱미터니까 50제곱미터가 뭐 보증금이 1,000에 14만 원인 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대 기간은 2019년 06월 11일부터 2021년 06월 10일까지이고 보증금이 얼마였죠? 1,000만 원, 1,000에 그리고 월세가 13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있었죠. 관리비가 얼마였죠? 관리비가 3만 원 있었어요. 3만 원. 여기 있는 3만 원은 뭐 이렇게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관리비를 정산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비 정액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리비 수입으로 봐야 돼요. 조심할 건 뭐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관리비를 수입으로 잡지 않으면서 우리가 관리비를 비용으로 잡는 것은 잘못됐다. 관리비 수입을 잡을 때만 관리비를 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입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 입력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내역을 한번 봅시다. 인쇄화면으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한 내역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예, 내역이 나와 있고 그래서 임대 과세 표준. 여러분들 봐야 될 건 지금 이쪽에 있는 과세 임대 수익금의 과세 표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월세에 의한 부분과 여기 있는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 임대료는 101호는 석 달치니까 25만 원씩 석 달치 75만 원과 간주 임대료 얼마예요? 간주 임대료 22,622원. 그 다음에 이 102호는 73만 원에다가 보증금 3만 원, 76만 원이죠. 거기다 곱하기 3개월 하니까 226만 원이 되는 거고 이 금액에다가 1,000만 원에 대한 감주 임대료 45.245 45점이래. 45245 45,245원이 간주 임대료 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될 금액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월 임대료계가 이 금액에 월 임대료 303만 원과 임대 보증금 67,000 저기 이 합계 금액이 합계 금액인 67,867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세 표준은 여기 있는 합계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하자면 세금계산서에다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말고 매입매천표 입력해서 당초에 있는 금액을 다 입력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만 해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9월까지 보시면 예, 일단 그 결과물치만 보기 위해서 보시면 뭐 7월 뭐 31일 해서 유효형 과세 해서 품목은 임대료 여기는 임대료는 철저하게 임대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끊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임차료가 되는 거고. 자, 과세 유형이 자 51번이 아니라 11번이죠. 11번 매출 임대료가 되는 거고 공가액 지금 101호에 대한 내용 할 거예요. 그래서 101호에 대한 내용 25만 원 부가세 있고 이 공코드 하나 만듭시다. 만들어 가지고 하시죠. 202 해서 여기를 건설 주식회사로 해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회보에서 뭐 전자가 아닌 걸로 해서 했다고 하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혹은 외상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 외상으로 2번 외상으로 해서 한 다음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 401 11번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을 하시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8월 말자로 해서 똑같이 하고 예, 입력해 주시고 뭐 한 번만 입력하면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자 9월 달도 9월 30일 해가지고 하시고 해서 예 이렇게 해서 101호에 대한 내용이 입력이 됐고 그다음 102호에 대한 내용 입력도 31일로 해서 7월 31일 해서 똑같이 임대료로 한 다음에 여기는 73만 원과 관리비 3만 원인데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76만 원 하시죠. 그 편의상 76만 원으로 하시고 우리는 임대료 별도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수 입력으로 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대로 하도록 합시다. 8시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는 엔터라는 회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는 외상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임대료 8월 달도 76만 원. 그다음에 9월 달 76만 원. 예.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러니까 월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입력이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봤던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얼마였어요? 자, 간주 임대료 부분이 간주 임대료가 67867. 67867이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를 맞나요? 확대가 자. 예. 67867 맞죠? 67867 부분을 임대를 입력을 해 봅시다. 여기 예. 자, 이 7867 부분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간주 임대료는 마지막 그러니까 그 과세 기간의 마지막 9월 30일자로 해서 건별로 입력하셔요. 건별. 그래서 보시면 14번 건별로 입력하시고 이게 간주 임대료 입력하시고 간주 임대료 입력하시고 건별 금액의 간주 임대료에서 이 건별로 입력해서 하면은 공과과 세액이 이게 쪼개져요. 쪼개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쪼개지는 것을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하셔야 돼요. 67867을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쪼개지지 않게 다시 한번 67867로 나누시고 여기서 6786 해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공부청명은 없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혼합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이 분계는 차변에 부가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있는데 대변에 있는 제품의 여기를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돼 있으면 11번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 여기를 차변을 바꿔준 다음에 부동산에 여기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바꿔주셔야 돼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분만으로 해서 8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로 해서 간주 임대료를 한 다음에 6786 해당되는 간주 임대료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간주 임대료에 이 부가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분계를 하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자, 이 내역을 부가세 신고서에서 살펴보시면 자, 기간을 설정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에서 발급분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거기 303만 원 있었고 세액이 30만 3천 원 있었죠. 거기다가 방금 전에 적었던 간주임대료 직접 입력한 거 얼마였죠? 67867 부분에 해당되는 간주임대료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액 부분. 우리가 분개할 것은 이 세액에 대한 부분만 분개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한 결과가 도출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여러분들 하나 더 주의할 걸 보시면 이제 과표 명세에 가시면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간주임대료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간주임대료를 수익금액 제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여기다 쓸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수익금액 제외로 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 사업자를 장부 작성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액 제외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포함을 해도 나중에 일정 규모가 아니면은 이 간주임대를 과세표시에서 빼야 되니까 수익금액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한다든지 할 때 그 빼야 되니까 미리 여기서 수익금액 제외로 해서 간주임대료 해서 뺄 수가 있어요. 빼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간주임대료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세무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신고 대리하는 회사인 경우 와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신고할 때만 한 번씩 부가 신고할 때만 와가지고 한 번씩 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계라는 것은
경비를 집어넣지 않고 추정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간주임대료가 수익 금액에 포함돼야 돼요.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서 간주임대료 수익 금액 제외로 빼버리면 이 간주임대료만큼이 수익 금액이 누락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도 써놨지만 신고 대리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 대리하는 것은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장부해야 않고 소득세도 장부해야 하지 않고 추계로 하는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를 빼지 말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기장하면서 나중에 장부 작성에 의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는 회사 같으면은 간주 임대료를 수익금액 제외로 빼주는 게 맞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